안녕하세요. 가장관자인 홍익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할 것은 채무자회생법상의 파산 원인입니다. 파산 원인,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 선고를 하기 위해서는 파산 원인이 존재해야 됩니다. 파산 원인이란 파산 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채무자의 일정한 재산 상태를 말합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지급할 수 없을 때 지급불능, 파산 원인을 보고 있으나 법인은 채무 초과도 보고 있습니다. 상속재산 파산도 마찬가지죠.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할 때는 지급불능이 된 것을 추정합니다. 먼저 지급불능이 뭐냐? 지급불능이란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합니다. 지급불능이 인정되려면 변제 능력이 부족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지급불능이 있다고 하려면 채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가족관계, 재산, 부채의 내용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채무자의 재산, 신용 수입에 의하더라도 채무의 일반적 계속적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돼야 하고, 단지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다는 사실로부터 쉽사리 추단되어서는 안 된다. 한편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그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불능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연령, 직업 및 경력, 자격 또는 기술, 노동 능력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가 향후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장래소득을 산정하고, 이러한 장래소득에서 채무자가 필수적으로 지출한 생계비 등을 공제하여 가용소득을 산출한 다음 채무자가 보유자산 및 가용소득으로 즉시 변제할 채무의 대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 이와 같이 부채 초과 상태에 있는 개인 채무자의 변제 능력에 관하여 구체적 객관적인 평가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단지 이게 이제 많이 문제가 되죠. 그가 건강하거나 장래소득으로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할 것으로 보인다는 등 추상적 주관적 사정에 근거하여 함부로 지급불능 상태에 있지 않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사지 멀쩡하고 젊고 건강한데 왜 못 갚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얘기죠. 이제 채무자의 개별적으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라고 지금 판례에서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를 한번 볼게요. 17번 같이 읽어봅시다. 채무자의 총 채무액이 878만 원에 불과하고, 구체적 내역도 그 채무의 대부분이 채무자의 전 배우자가 채무자 명의로 할부 구입한 차량에 대한 할부금 채무라는 것이고, 그 할부금 채무를 제한 나머지 채무 99만 원, 90만 원은 채무자의 이동전화 단말기 내지 이동전화 사용료 미납금에 불과한 점. 채무자는 48세의 건강한 여성으로서 월 1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점. 채무자는 부양가족으로 현재의 배우자 및 자녀 3명이 있다고 하나 자녀 3명이 모두 성인으로서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경제적 능력으로 보이는 점. 채무자는 자신이 주거에 관하여 임대부증 500만 원의 월차임 32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위에서 본 소득 중 월 13만 6천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지급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 판례의 뜻이 나온 거죠. 결국 이제 신중하게 접근을 하라는 얘기죠. 즉시 변제해야 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야 되고요. 지급불능은 이행기가 도래하여 채권자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행기 도래는 변제기한 것이나 기한이익 상실에 의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반하여 장래 채무 불이행이 확실히 예측된다고 해도 이것을 가지고 지급불능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적 계속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야 됩니다. 일반적이란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 일반을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여야 됩니다. 특정한 채무에 대해 불이익이 되는 것만으로는 지급불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계속적이란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로 자력을 잃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천재지변에 의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은 변제 능력이 계속적 결여가 아니다. 그 당시에 어떤 천재지변, 집중호우로 이제 홍수가 나거나 이런 상태죠.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어야 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개개의 채무를 다투어 변제하지 않는 것은 지급불능이라고 볼 수가 없답니다. 반면에 채무자가 임금, 일상경비 등 일정한 채무를 계속 변제하고 있더라도 채무의 중요 부분 내지 근본적 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라면 지급불능이 된다. 파산 원인이 되는 지급불능은 일시적인 자금의 경색으로 변제하지 못한 것만으로 되지 않고 일시적 자금 경색은 안 된다는 얘기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제적 상태에 이른 경우를 말합니다. 주로 이제 실직이 장기화되고 과도한 고율의 이자 돌려막기가 계속되고 뭐 직업이 있더라도 생활비를 제외하고 뭐 예를 300 버는데 한 50에서 100 정도를 원리금으로 갚을 능력밖에 안 되는데 돌려막기 하다가 뭐 한 달 부담이 뭐 200만 원, 300만 원이 지속되면은 사실 지급불능이라고 봐야죠. 지급불능은 비금전적 채무도 포함해야 되고요. 비금전 채권이라도 파산 채권으로 될 수 있는 한 실질적으로 금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와 구별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지급불능은 예를 들어서 이제 비금전 채권이 뭐가 있을까요? 지급불능은 개인, 법인 모두에 대해 적용되는 파산 원인이죠. 또한 유한 책임제 신탁재산의 지급불능의 판단 시점은 신청 시점이 아니라 파산 선고 시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급불능, 파산의 원인으로서의 지급불능에 대해서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를 지급불능이라고 알고, 이 지급불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채무자의 모든 사정을 이런 사정을 모든 걸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뭐 대부분 이제 진술서에 나오죠. 진술서를 써서 이제 잘 써서 지급불능의 어떤 사유를 충실하게 주장하고 소명하면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